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이제 추가로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 이제 그 네 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까지는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그 출판 업계, 그래서 이제 그 인쇄소죠. 인쇄소 이제 견습공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책을 많이 읽고 싶어 했고, 많은 내용을 습득하게 되었다. 또 이제 뭐 친구랑 뭐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글을 쓰는 법과 생각을 정리하는 법을 배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갈등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슷한 갈등을 많이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본이 되는, 교훈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임스 형, 그러니까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 형 제임스가 이제 운영하는 이제 그 인쇄소예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신문이 초창기에는 이제 그 출판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신문을 내는 어떤 그 인쇄소가, 근데 이제 제임스가 사람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을 이제 출간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고, 이게 의외로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사람들이 신문을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된다는 걸 알게 돼서 25개나 이제 그 신문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미국에. 인구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이기도 했고요. 자,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뭐 젊었을 때니까 욕심이 많고 이제 포부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바랬냐면, 이 제임스 형과 그 친구들이 이 신문을 내면 그 이제 신문에 실린 글들을 이제 평을 하면서, 야, 이거 정말 잘 썼다, 뭐였다, 이런 어떤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도 그 신문에 글을 올리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형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떻게 했냐? 무기명으로 몰래 아침에 이제 가장 이른 시간에 이제 그 인쇄소 앞에다가 글을 쓴 봉투를 이제 계속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제임스 형은 이제 이게 뭔가 해서 이제 땅에서 주워서 이제 살펴봤겠죠. 그랬더니 굉장히 잘 쓴 글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신문에 올렸어요. 올렸더니 반응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 자신의 동생이 썼다는 건 전혀 상상도 못했고요. 이 제임스 형은 주변에 있는 지역의 어떤 똑똑한 귀족이 글을 이렇게 보내주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이 글 정말 잘 쓰지 않았나 하면서 이제 웃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 내가 글을 잘 쓰는 걸 인정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단히 기뻐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걸 솔직하게 나중에 말을 했더니, 이제 이 제임스 형의 친구들은, 야, 네 동생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능력을 인정을 했는데, 형은 정작, 이제 좀 불쾌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 갈등이 좀 시작이 되는데, 형은 어쨌든 벤자민 프랭클린의 동생이긴 하지만,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이 그저 이제 열심히 일해주기만을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형이고 오히려 친인척 관계니까 더 열심히 일해주길 바랬습니다. 이게 묘한 거죠. 반대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동생이잖아요. 동생 입장에서 형을 어떻게 봤냐. 어쨌든 혈육이니까 날 좀 더 우대해주고 좀 더 잘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이제 맺게 되는 겁니다. 형제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이제 형은 이제 사장이고 종업원은 동생인데 이렇게 입장이 다를 수가 있다. 형은 동생이니까 내 사업을 해서 더 열심히 일해주길 바란 거고, 동생은 형이 사장이니까 날 더 잘 봐줘서 좀 더 좋게 대우해주면 안 될까. 그래서 실제로 이 갈등 때문에 형이 그렇게 막 때렸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 이 일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인쇄소에서 사실 가출하다시피 이제 떠나버리는데, 결정적인 이 결정타가 형이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신보다 더 똑똑해 보이기도 한 것 같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질투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막 툭 하면 때렸다. 너는 건방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라. 뭐 이런 입장을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주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었고, 이 사실을 이제 아버지께 상의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 아버지는 형의 편을 들어줬다. 그러니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때 이 때를 기다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형이 올린 기사 중에 이제 몇 가지 기사가 이 정치인을 비판하는 기사를 올렸는데, 이게 명예훼손 비슷하게 이제 고소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감옥에서 형이 한 달간 있게 됐다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쇄소에서 이 신문을 계속 형의 이름으로 이제 찍어내기가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생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표면적으로 이 신문을 내는 사람의 이름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실권은 이제 형이 여전히 이제 그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제 아무도 모르는 계약을 맺게 된 건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아무도 모르는 계약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또 형을 압박했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때린 형이 너무 싫어서. 그러면서도 물론 이건 있었습니다. 형이 감옥에 있을 중에는 어쨌든 벤자민 프랭클린이 형을 변호하는 글들을 올렸다. 신문에. 그렇게 해서 형을 어떻게든 빼내려고 한 건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또 그러면서도 형이 자꾸 자기를 때리고 너무 강압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분노하는 그 부분이 있었다. 이거를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회고하기를 어떻게 회고를 하냐면, 사실은 제임스 형이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었다. 근데 자기가 젊은 맛에 그때 당시에 너무 자기가 이제 드러나길 바라고 자신의 재능이 인정받기를 바란 것이 앞서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형을 자극했던 것 같고, 그래서 형은 이제 그 교만해지는 것 같은 동생을 누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좀 강압적으로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회고를 합니다. 그러다 어쨌든 이제 아버지까지도 어쨌든 형의 편을 드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은 너무 갑갑함에 폭발 직전에 이르게 되고 가출을 하게 됩니다. 놀랍죠. 17살이래요. 17살 때 가출을 하는데, 이제 이 근처에서 내가 따로 뭐 인쇄소를 차리고 뭐 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다. 나는 나만의 영역을 따로 이제 만들어서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뉴욕으로 향하는 배를 몰래 타게 되는데, 이것도 좀 황당한 일이 예화가 있는데요. 뉴욕에 타는 배를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일대 사람들이 형을 다 알아요. 그래서 얘가 나 혼자만 나가기에는 얼굴이 좀 알려진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속였냐. 벤자민 프랭클린이 실수로 어떤 여자와 사귀었는데 육적인 관계까지 맺게 돼서 이 여인을 임신시켰다. 그래서 이 여인의 집안에서 나를 강제로 결혼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날 도망가게 해달라.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지어내서 이제 그 선장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선장이 그런 상황이냐, 그러면 태워줘서 도피를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마침내 이제 가출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출하게 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제 뉴욕을 향하게 되고, 거기서 자신만의 어떤 영역과 입지를 구축하게 되는 과정을 밟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